자, 이제 구상선수 얘기를 할게요. 구상선수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어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벌브 모양의 선수라고 해서 벌버스 바우라는 말 많이 써요. 물론 책 여러분들이 상세히 보시면 좋겠지만은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를 할게요. 오늘 그것까지 하고 끝날 것 같은데. 구상선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면 아래에서만 영향을 주게끔 설계하는 게 있고요. 구분이 안 돼 생겼잖아. 여러분들 선형 데이터 올려놓은 거 있죠? 예제 파일. 저속 비대선 VLCC라거나 VLCC 밖에 없겠다. 그런 애 선수를 한번 보시고요. 고속선 컨테이너라거나 그런 것들 선체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도 안 생겼어. 더 위로 올라와 있지. 고속. 저속선이랑 고속선의 구상선수 형상이 좀 다르거든요. 책에서 이제 주로 그 얘기를 해요. 우선 고속선 먼저 얘기를 합시다. 왜냐하면 고속선 구상선수가 더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저항 추진 입장에서. 고속선의 구상선수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실제 수면이 여기쯤 와요. 그 다음에 여기 수면이 만나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생겨요? 정체점. 정체점이 생기면은 압력이 올라가죠. 압력이 올라가서 어떻게 생긴다? 파고부터 생기죠. 그 다음에 아까 파장은 어떻게 연관 짓는다고요? 배의 전진 속도랑 같은 위상 속도. 이걸 만족하는 파장이 나오고 그 파장대로 파가 생겨요. 딱히 감쇄되지 않는다고 하면 무한히 퍼져 나가겠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어깨에서는 압력이 낮아지니까 저부터 시작하는 파가 생긴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배의 조파 저항은 선수에서 생기는 파 더하기 어깨에서 생기는 파예요. 둘을 이제 중첩을 하면은 뭔가 요상한 파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깨에서 푹 빠지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의 파형이 실제 배 주위에 생기는 거고, 그게 우리가 배를 일정한 속도로 끌면 배 주위에 생기는 파형이 될 겁니다. 그 KCS 수치 해석한 거 파형 올려놨잖아요. 자료. 그거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옆에가 이렇게 어깨 쪽이 푹 들어가네 하는 거 눈에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가 크게 생기는 고속선들은 두 개 파의 중첩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 누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어차피 파 중첩만 되는 게 실제 조파 저항이나 파형 저항에 영향을 준다면은 이 파형을 가지고 조파 저항에 영향을 준다면은 파형을 줄여버리면 되지 않을까? 어떤 방법이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러면 다른 파를 하나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걔가 빨간색이 없네. 다른 파형을 하나 만들어서 걔가 간섭을 일으켜서 파를 줄여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면이 있잖아요. 수면 근처에 배가 수면을 관통하는 데는 FP인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파가 얘도 정체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가 하나로 추가로 생기는 파장은 같아요. 배 속도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애나 여기서 생기는 애나 어깨에서 생기는 거나 파장은 같아요. 처음에 출발하는 위상은 다르죠. 얘는 정체점에서 생기니까 파정부터 시작하고 얘는 어깨는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파저부터 시작해요. 하여튼 여기서 추가로 이 파가 생기는 파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크진 않더라도. 그래 놓고 보면 얘랑 서로 반대네 높이가. 그럼 더하면 뭐가 돼요? 다 더한 거 그릴 수나 있나? 이런 식으로 파가 크기가 작아졌어요. 그러면 파형 저항이 줄었으니 파형이 작아졌잖아요. 조파 저항도 줄었네. 이게 고속선의 구상선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속선의 구상선수는 어떤 목적으로 만드냐? 일반적으로 파의 간섭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잘 안 다치네. 고속선에 대한 구상선수는 팔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효과. 팔 만드니까 수면 근처에 올리는 거죠. 수면 근처에 위치하게 해서 팔을 만들어서 팔을 상쇄를 시키는 그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수면에 최대한 가깝게. 수면 아래는 볼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파에 영향 줄 때도 아닌데. 그래서 수면 아래는 날씬하게 깎고 수면 쪽으로 하고. 근데 배가 화물선이면은 그냥 이 흘수로만 가지 않죠. 경하흘수일 때도 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경하흘수면은 배가 엔진이 있는 뒤쪽은 그대로 엔진이 있는 뒤쪽은 별로 무게가 안 변하는데 화물칸이 있는 앞쪽은 무게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요. 경하흘수일 때. 그럼 이때는 뭐 딱히 구상 선수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죠. 그 대신에 얘가 이제 수면에 노출되니까 조파장 특성이 바뀌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설계를 해줘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좋은 점은 원래 배가 있다고 하면은 참 그리기 힘들다. 원래 있다고 하면 요게 배 길이잖아요. 여기가 L. 여기 새로운 길이 있죠. 대개는 얘가 더 크거든요. L이. 그럼 L이 크면은 프루드 수는 같은 속도라고 해도 프루드 수는 루트 GL분의 V잖아요. U라고 써도 되고. L이 얘가 더 크죠. 경하 상태가. 그러니까 경하 상태에서 프루드 수가 줄어든 효과가 나요. 프루드 수가 줄어들면은 아까 조파 저항도 프루드 수의 4제곱으로 줄어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때는 경하 상태일 때는 그래도 배 길이가 늘어난 효과는 조파 저항 감소에 좀 긍정적일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들 경하 상태일 때. 그러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고속선에서 조파 저항의 구상 선수의 목적은 조파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다라는 거고. 흘수가 별로 안 변하는 배들이 있거든요. 여객선 같이. 여객선은 사람이 별로 무거운 짐이 아니니까 사람이 뭐 타고 내리고에 따라서 배 무게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수면 근처까지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상 선수를. 더 적극적으로 수면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아까 같이 그린 거는 수면 밑에 적당히 있는 거는 얘는 높은 선수라고 우리가 하고요. 책에도 같은 용어로 써져 있을 거예요. 높은 벌브라고 썼네. 그 다음에 아예 이렇게 여기가 움푹 파일 정도로 해서 수면 근처까지 진짜 올리는 거는 배가 흘수가 거의 안 바뀌는 배예요. 운항하면서. 경하흘수 같은 개념 안 들어가는 배. 그런 배는 우리가 거위목. 그 새 있잖아요. 거위. 걔가 목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따랐다고 해서 구스넥이라고 씁니다. 어쨌든 파의 간섭을 일으키는 거는 똑같아요. 설계에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그러면은 저속선으로 가야겠네. 저속선 설계에서는 이제 이쪽이에요. 저속선 설계에서는 파의 간섭 같은 거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냐면은요. 수선면을 날씬.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수영하는 거 사람들 보면은 그 처음에 출발할 때 잠수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잠수해서 가는 거리 그 제한이 있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얼마 이상 잠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잠영을 하면 저항이 더 적어요. 왜? 조파 저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아요. 조파 저항을 줄이려고 생각을 사람들이 열심히 해보니까 그러면 수선면 형상만 날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밑에는 어찌되든 상관없고 수면 아래는 조파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없겠는데 수선면만 날씬하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수선면을 날씬하게 하고요. 배수량을 아래로 몰아줘요. 극단적으로 그림을 그리자면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선수를 만들어버리면 밑에 배수량 깔리는 거 상관없죠. 어쨌든 수면은 날씬할 거 아니에요. 조파장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는 게 저속 비대선의 구상 선수의 주요한 설계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선면을 날씬하게 해주고 그 대신 배수량을 수면 아래로 막 몰아주는, 수면 아래로 몰아주다 보니까 형상이 튀어나오겠죠, 앞쪽으로. 그냥 그게 저속 비대선의 구상선수. 이게 중간 높이로 나와 있으면 중간 벌브. 요새는 잘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까지 빼는 경우 있거든요. 얘는 낮은 벌브가 됩니다. 둘 다 조파장, 파의 간섭을 통한 조파장이랑은 상관없겠죠. 그냥 배수량을 아래로 밀어주는 그런 거죠. 뭐 등등 얘기가 있고요. 그게 5.3.2에서 한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 벌브를 잘 설계하면은 이제 조파저항을 줄이는데 관심이 있다. 점성 저항은요. 뭐 어떻게 영향을 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점성 저항을 고려를 해서 벌브를 만들지는 않겠죠. 조파 저항에 관련된 문제들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책에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5.3.3은 이제 선수 CP 곡선이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CP 곡선 있잖아요. 시간 다 됐네. 아까 이런 CP 곡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수부 CP를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시간 되면은 CP 곡선부터 하고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 1시간 안에 못 끝내겠다 하면은 CP 곡선 건너뛰고 5.4 선미선형부터 시작을 할게요. 할 얘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되게 강하게 추천하는 거는 저기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은 선체 그 형상들 있잖아요. 선형 자료들. 그거 꼭 보시면서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뭐 저속선은 뭐다, 고속선은 어떻게 생겼다. 그거를 실제 선형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시간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따로 수업 찍어서 올릴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보는 게 좀 더 좋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0일 자정까지 과제 1번 내는 거니까 사이버 캠퍼스에다 늦지 않게 내보세요. 혹시 내다가 문제 있으면은 그 전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이후에 알려줘도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출석들 다시 적어주시고요.